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7거래일 연속으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S&P 500 지수였는데 오늘은 이제 소폭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 나스닥 지수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분석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S&P 500은 8일 만에 지금 하락세로 접어들었고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나스닥은 꿋꿋하게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나스닥에서를 끌고 간 것은 딱 한 개의 주식이 있는 거죠. 시가총액으로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 아마존이 무려 5% 가까이 급등하면서 최고가를 바로 찍어버렸습니다. 오늘 S&P 500도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강세로 출발하면서 역시 장중 기준으로 최고가를 찍었었는데 유가가 6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변하면서 에너지주라든가 그리고 금리 하락으로 은행주가 하락한 것이 오늘 전반적으로 S&P 500과 다우지수가 오늘 하락세로 마감된 그런 가장 큰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유가만 좀 따로 보겠습니다. 2014년 11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면서요. 유가는 장중에 WTI, 즉 텍사스유 기준으로 보면 무려 77달러에 바짝 다가섰었습니다. 76.98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하락으로 반전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다는 급하게 올라간 것에 대한 차익 실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의 대표적인 상품 관련 애널리스트죠.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은 틀린 얘기도 했다는 얘기하고 있지만 여하튼 가장 인정받는 상품 관련 애널리스트면 분명한데요. 3분기 기준으로 보면 베이스 가격을 80달러로 제시하고 있으나 올 여름에 90달러 가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얘기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앞서 코너에서 이제 기름값이 워낙 올라가면 드라이브인 대한 수요가 자제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건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많이 놀러 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는 건 아마 뉴스 많이 해외 토픽 보시면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편 오늘은 경제 지표도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ISM 서비스 PMI 60.1이 나왔는데요. 전망은 63.5가 넘었었고요. 5월은 이제 최고 수준이었죠. 64였는데 생각보다는 좋지는 않게 나온 것이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10년물 국채금리가 5개월 내 최저 수준까지 오늘 떨어진 것이 금융주에는 악재인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금융주를 사야 된다는 주장도 워낙 많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다우지수에 구성되어 있는 이런 섹터를 보면 쉐브론과 JP모건이거든요. 쉐브론이 한 2% 떨어졌고요. JP모건도 오늘 1% 넘게 오늘 하락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살펴주셨던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늘 하락세를 띠면서 나스닥 지수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아마존이 개별 이슈가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국방부가 제다이 클라우드 협상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조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NDJS가 정식으로 취임한 날입니다. 네. 축하포를 쏘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틀 동안 주가는 지난 주말에서 오늘까지 해서 한 단방에 지금 1,000억 달러의 가치가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아마존의 주가가 오늘 진짜 엄청나게 터졌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주가가 거의 5% 가까이 급등했으면서 11개월의 최고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최고가는 이미 금요일 날 찍었고요. 사상 최고가는 작년 9월이었는데요. 9월 2일이었는데 정확하게 그거를 11개월 만에 오늘 넘어섰습니다. 앤디 제스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와서 뭔가 새로운 걸 하겠지 않겠느냐. 이분은 이제 AWS죠. 그러니까 가장 캐시카우로 있는 AWS를 처음부터 이제 직접 경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보다는 역시 오늘의 주요 재료는 소위 제다이 프로젝트입니다. 제다이 프로젝트는 이제 제다이라는 거가 이제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다이 프로젝트가 유명한 건데 그만큼 이제 정말 별들의 전쟁이 했던 것이 결국 아마존과 스타워즈 마이크로소프트가 붙었는데 2년 전에 했었는데 그때는 아마존이 이겼죠. 이게 10년 동안 100억 달러 프로젝트고 이게 처음에 여태까지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그 시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정부 비즈니스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CIA다 이런 거 큰 것들을 클라우드 하는 거래 이제 정부 방에서 다 하는 거 클라우드 시장을 가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방부 사업을 했는데 그걸 이제 아마존이 뺏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돼갖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슈가 됐고 계속해서 아마존의 이거 법정에도 가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연되다가
오늘 이제 갑자기 국방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백지화시키고 다시 진행하면서 다시 관련된 회사들한테 다시 인비테이션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운 거를 하는 건데 이제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인정한다 그러고 잘해보자 이런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차에 여하튼 마이크로소프트 있는 걸 뺏긴 거고 아마존은 없던 날린 기회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런 것들이 호재인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아마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아마존의 가격 대비는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빅5의 괴리율에 대해서 월가의 괴리율들에서 우리 앵커께서 한번 저희 코너에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때 보면 아마존이 지금 목표 주가가의 괴리율이 가장 높습니다. 참고적으로 31명이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 명이 중립이고 모두 30명이 매수 의견입니다. 하여튼 요 관련해서는 아마존에 관해서 잠시 후에 저희가 월가우즈 라이브를 또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때 꼭 참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럼 또 많이 빠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뺏겼으면. 그렇죠.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도 역시 사상치 효과를 갖다가 결국 보합입니다. 보합인데 굳이 따지자면 1센트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큰 의미 없어갖고요. 그래서 빠진 것도 없이 오늘 그냥 아마존의 슈퍼가 올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1.47%가 올라갔는데요. 애플은 그래서 이제 사상 최고가까지의 거리 금년 2월이었는데 그때까지 달랑 2.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는 3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모습이 되면서 애플이 엔비디아 이렇게 올라가면 아마 이번 주까지 올라가면 8주 연속 상승하는 그런 새로운 기록도 세울 수 있는 가격까지 엔비디아가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던 빅테크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저희가 확인해 봤고요. 한편 오늘 그래도 이제 시장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띄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가에서도 이 시장이 부정적인 흐름을 보일 때에는 좀 부정적인 시각들 이런 네네. 것들이 부각되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런 시각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하셨다시피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네. 주시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장이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도를 파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이제 조금 조정받으면 이제 또 2~3% 떨어지면 그런 사람 목소리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반등하면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사라세티라는 DCLA에 있는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얘기인데요. 이분의 얘기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가장 설명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경제 지표들이 워낙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락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제가 한국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분의 한 얘기 그대로 직역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한데 바로 그것이 걱정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소식만 있다 보니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주가 조정도 안 보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 2월에 주가가 40%가 열흘 만에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부터 바로 3월 23일 4일이 저점이고 그 다음부터 다시 불마켓으로 바뀌어 왔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 주가 조정이 나스닥은 그래도 10%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S&P 500은 지금 불과 5% 떨어진 게 답니다. 작년에 장중. 그러면 지금 별다른 조정 없이 지금 1년 반을 지금 달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목소리가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나쁜 얘기도 있고 좋은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루비니그 교수 같은 경우 많이 아시잖아요. 시장에 대해서 이제 경고의 목소리를 하는 분들은 최근에 잇따라 인터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 얘기 들어가면 지금 경제는 큰일 난 거죠. 지금 그리고 완전 버블 중에 이런 버블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주시장 모든 것이 붕괴한다는 얘기를 또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반면에 오늘 또 텀리 같은 경우도 잠시 전에 인터뷰하는 걸 제가 막 보고 왔는데요. 이런 사람은 또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걱정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너지 유가 떨어졌지만 이거 무서워 살 기회를 주는 거고 연말까지 보면 탑 섹터는 에너지주. 그다음에는 뭘 갖고 해야 되냐? 빅테크를 갖고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빵 주식 이런 걸 갖고 가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균형감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뭐 이제 시장이 너무 강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걱정된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주린이 입장에서는 지금 그럼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시장이 강해서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이어가고 싶기는 하지만 이 언제 또 조정이
죽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엄청 나거든요. 네.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이 부분인데 뭐제 의견보다는 유명한 구루들 얘기 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이제 유명한 투자 전략가 포트폴리오 이렇게 제시하는 사람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이름이 아마 들어보시면 많으실 것 같은데요. LI 인베스트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린지 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워낙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기고도 많이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조심스럽지만 시장 자체가 낙관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 가능성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이 안 된다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얘기하는 거 한결같이 테이퍼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빨리 테이퍼링을 언급해야 되지 지금 버블을 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숫자로 보여드렸다시피 어떤 금리에 인상하는 시점과 주식의 주가의 피크는 일치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24개월까지는 오히려 더 플러스 났던 경우가 많거든요.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에. 그래서 이번 시각은 주시장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은 커질 수 있죠.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좋더라도 많이 올라간 것 자체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 탑리도 지금 7월은 변동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전략이 이분은 바벨 투자 전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 투자 전략은 아마 주리는 분들도 아마 조금만 검색하면 아실 거고요. 저희도 이제 정리해 봤는데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 어중간한 이제 단기 채권 이런 거 말고 양극단으로 가서는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한쪽 너무 수익률만 따져도 안 되고 너무 또 보수처럼 봐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떤 배당주에 투자하면서도 성장수를 같이 투자라는 그런 전략이 이제 바벨입니다. 그래서 엮기 같은 걸 해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 같고 안정된 흐름을 갖고 가라는 네. 얘기인데 그래서 이분 딱 구체적으로 뭐라 하냐면 빅테크가 포함한 성장률 50%를 갖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보시면 빅테크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지금 팔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 시각은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 반면에 이 성장률 50%를 갖고 가시고 나머지 50%는 경기 민감주로 그냥 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기 민감주는 오늘 떨어지고 최근에 떨어졌지만 에너지, 금융, 산업, 소재 이런 걸 갖고 가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자동차도 갖고 가고 이렇게 경기 민감주와 성장률을 딱 5대5로 이분의 그 말을 그대로 워딩을 하면 정확히 5대5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벨 전략이라는 이름이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운동기구, 그 헬스장에 가면 들어 올리는 운동기구, 웨이트 기구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이 바벨의 이 무게감을 적절하게 딱 이 무게감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이름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빅테크 50%, 경기 민감주 50%, 딱 이렇게 위험성을 적절하게 분산시켜주는 전략을 내 포트폴리오에 적용해보자는 그런 조언이 이 린지 벨이라고 하는 전문가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가지 예고만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공식 유튜브 채널 월가워즈라는 채널에서 저희가 7시 20분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학영 위원님과도 함께 하도록 할 것이고요. 이 미국 주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또 특히 종목의 경우에는 애플과 아마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월가의 평가와 더불어서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여러분들께서 들어와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지금 위원님과의 시간은 여기에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월가워즈 채널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